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인병원 박억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성의 생식계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생식기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바리, 난소가 있고요. 유테라인 튜브라고 하는 자궁관, 그리고 유테루스라고 하는 자궁, 버자이나, 질, 그리고 외부 생식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젖샘까지도 보통은 이제 여성 생식기관에 넣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요거 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좌우로 나눴죠. 똑같이 사지탈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일 앞쪽에 여기가 이제 대음순, 소음순 같은 게 있고 방광에 있는 요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질구가 있고요. 요게 이제 유테루스라고 하는 자궁이 되고 여기 서빅스가 됩니다. 자궁의 모 유테루스가 되고 이게 유테라인 덕트, 유테라인 튜브가 되고 요게 난소가 되죠. 오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난소부터 한번 보면요. 끈과 관 형태의 결합 조직에 의해서 골반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은 난자를 만들어내고 호르몬을 형성하는 그런 장기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요 난소인대라는 게 보이죠? 난소가 이런 막 같은 난소인대와 여기 보시면 라운드 리가먼트라고 하는 또 인대 같은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 쌓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난포와 난자 발생을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그 아까 정자 발생하고 비슷합니다. 자, 원시 난포가 있고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차 난포가 됩니다. 1차 난포는 2N입니다. 2N. 똑같이 1차 정자세포도 2N이었죠. 2N이었고 2차 난포 세포로 되면서 이것도 N으로 감수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2N에서 N으로 된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명띠가 생기고 하는 뭐 난포가 생깁니다. 크다랗게. 그 다음에 난자가 배출되겠죠. 이걸 배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한 14일 정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생리를 하고 빼기 14해야 배란일인데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스케마틱하게 보면 이렇게 지나서 이제 배란될 때가 14일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 배란된 난자고 배란되고 나면 배란하고 난 뒤에 이 난포는 뭘로 바뀌느냐? 황체가 됩니다. 황체. 코르푸스 루티움이라고 하는 황체가 되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난소 주기가 되는 겁니다. 난포와 난자 발생. 자, 원시 난포, 1차 난포 N, 2차 난포 N, 난자 N 분비됐죠. 그럼 세 개는 어디 갔어요? 극체로 되겠죠. 그 다음에 배란되고 난 다음에 있던 놈은 황체가 된다. 그래서 요거 박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난소 주기라고 하는데 GnRH, FSH, LH 그래서 난소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월경기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난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서부터 배란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포가 자꾸 커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난포기라고 하고 배란기는 이제 28일 중에 14일에 해당하는데 LH 분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배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체기가 되면 LH 자극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를 황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월경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난포기 정도 되겠고 이렇게 배란되고 있죠. 이게 배란기입니다. 배란기 다음에는 황체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호르몬, 여기에 해당하는 호르몬, 여기에 해당하는 호르몬 뒤쪽에 있는 자궁과 같이 연결해서 한 번에 좀 머릿속에 다 그려놓으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성 동지들 같은 경우에 월경통을 많이 겪거든요. 생리, 첫날, 전날, 첫날 이럴 때 굉장히 배가 아프고 노지와 보미팅을 동반한 증상이 있는데 이놈이 왜 생기느냐? 실제 배란할 때 14일 전에 생성되어 있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놈이 있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도 확장하고 뭐 여러 가지 확장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궁 근육의 강한 수축을 일으킵니다. 생리할 때는 당연히 안에 있던 그 생리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궁이 약간 수축을 하거든요. 그때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한다면 실제로 이 유발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할 수 있는 콕스 억제하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엔세이드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진통제도 두 종류죠. 타이레놀 계열이 있고 이부브로펜 계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열이 잘 맞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되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아니면 이제 그 이부브로펜 계열이 맞는 분들 에드빌 같은 거 이런 것들 맞는 사람은 그런 거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고 프로스타글란딘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 장치 같은 거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월경통이 생기는 걸 2차성 월경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유테라인 튜브가 있는데요. 유테라인 튜브는 이 자궁과 난소를 연결하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관, 이렇게 자궁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펀디블룸이라고 하는 깔때기, 배란되어 있던 난자를 싹 잡아 끌다 싶은 깔때기가 있고요. 인펀디블룸. 그 다음에 이제 암플라라고 하는 팽대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암플라에서 정자와 난자가 조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룩, 이스무스라고 하는 좁은 관을 따라서 자궁 부분이 있는 쪽으로 가서 만약에 수정이 됐으면 착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펀디블룸, 암플라, 그 다음에 이스무스, 그 다음에 유테라인 파트 이렇게 난관, 유테라인 튜브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체에서 본 건데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인펀디블룸에서 배란이 됐죠. 배란되는 난자를 받아들였죠. 암플라에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되고 나면 이게 이제 이스무스를 거쳐서 자궁 파트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궁관의 조직 소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임상적으로는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응급실에 배가 아파 옵니다. 소변 검사해서 HCG, 유린 HCG, 임신 반응 검사를 꼭 합니다. 마리아 외에는 믿을 수 없다 이래갖고 일단은 가임기 여성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만 믿어서는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서 배가 아플 때 유린 HCG 그러니까 임신 반응 검사를 해서 파지티브가 나왔다 이러면 꼭 이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룰아웃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액토픽 프레그넌시 같은 경우에 터져버리면은 혈압이 막 떨어지고 출혈 때문에 활력증과 흔들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술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CT를 찍어봤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요거는 요즘에는 약물요법으로 항암제 일종의 MTX 같은 것도 처리를 하니까 옛날처럼 뭐 자궁에 임신이 있어서 다 수술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액토픽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살찌는 뭐 가임기 여성한테 우리 닥터가 가서 임신 가능성 있어요. 실제는 널스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묻는 다른 직원은 아니죠. 우리 널스 파트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커트 탁 쳐놓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배가 아픈 가임기 여성은 임신 반응 검사나 액토픽을 룰아웃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죠. 난소했고 자궁관했고 자궁인데 자궁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바디, 그 서빅스, 푼두스 바디, 서빅스로 나눠져 있죠. 이 그림 보시면 이게 푼두스입니다. 이 부분을 푼두스 바닥이라고 하고 위장 있었죠. 위 스토막에서도 푼두스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푼두스가 있고 이걸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그다음에 여기가 서빅스입니다. 서빅스. 자궁목. 여기가 서빅스. 그래서 자궁은 바닥과 바디, 푼두스와 바디, 서빅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자궁 같은 경우에는 층이 있죠. 그래서 자궁 속막이라고 하는 엔도메트리움이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움은 자궁 안쪽의 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도 펑셔널 영역과 바이잘 레이어로 두 개 나누는데 펑셔널은 떨어진다는 거고 베이잘은 계속 그렇게 그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할 때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엔도메트리움이라고 속막이라는 게 있고 자궁 근육층이 있습니다. 자궁 근육은 나중에 출산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궁 근육 그래서 마이오메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자궁 근종도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 부위가 바로 근육층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바깥막은 자궁 바깥막이라서 페리미움이라고 페리메트리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봤던 푼두스 바디 서빅스에서 서빅스 파트에서 이제 자궁 경부암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혹은 남학생들도
실제로 이제 HPV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 가다실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9살에서 20살 사이의 소녀와 여성들, 남자들도 보통 맞춰줍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파필로마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백신도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은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궁 속막에서 엔도메트리움 이 조직이 자궁 속막의 조직들이 자궁에 있어야 생리도 하고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복강에 딴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월경 할 때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CT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호르몬이나 보조적인 그런 진통소염제요법 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자궁 속막의 조직이 다른 부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생리통을 그 동네가 아니라 주변 동네에서 생리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 난소주기라고 했고 지금 이제 자궁주기가 있는데 둘이 연결해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기는 자궁의 내막 변화를 기준으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월경기, 이거는 이제 혈액이 나오는 거죠. 출혈이 되는 월경기가 있고 증식기,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시기가 있고 분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두꺼워져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시기를 분비기라고 합니다.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증식기는 점점점 커지는 거고 분비기가 두꺼워져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놈이 자궁주기입니다. 요게 이제 월경기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 요게 점점 자라게 되죠.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증식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비기가 됩니다. 분비기는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나온다. 호르몬이 계속 분비를 하고 있다. 이제 꽉 났구나. 분비를 한다. 이게 생식 파트에서 생리학에서도 계속 다뤘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난자가 배란이 돼 있고 정자가 관계에 의해서 정자가 암풀라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놈이 이스무스를 지나서 자궁의 내막을 착상을 하죠. 착상을 하게 되면 이쯤 된다는 거죠, 시기가. 그래서 자궁은 그 손님이 오실 동안 이불을 깔아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뜻하게 손님 오시도록 손님이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이불을 준비를 해놨는데 만약에 꽝이 났다. 이러면 이불을 걷어치우는 거죠. 그게 생리다. 다시 또 희망을 품고 다시 이불 자리를 까는 거죠. 꽝 났다. 다시 이불을 걷어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난소주기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난소가 1차, 난자, 2차, 그 다음에 3차, 뭐 이래갖고 이제 배란까지 이렇게 난자가 자라죠. 배란이라는 난자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황체로 바뀌죠. 이 난포가. 황체로 바뀐 것들은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하다가 끝났다. 그럼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배란될 때 LH가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LH는 황체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니까 배란되면서 황체 형성 피크를 쳤다가 피크를 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FSH가 치고 나간 다음에 점점 만들어지다가 이놈도 배란되면서 굉장히 수치를 피크 쳤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신 유지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반응들인데 지금은 뭐 해부학 시간이니까 난소 주기가 있고 난소 구조가 어떻다? 자궁 같은 경우에는 자궁 구조가 어떻다? 자궁 주기는 대충 이렇다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생식 파트 생리학 파트 보시면 조금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자궁의 혈액 공급은 뭐 자궁 동맥하고 난소 동맥에서 자궁에다 혈액 공급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에올타에서 바로 커먼 일리악 아테리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자궁 동맥이 있고요. 난소에서 난소 동맥을 통해서도 자궁에 혈액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으로 되어 있고 교접 기관이다. 월경을 위한 통로와 산도가 된다.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반응 단계는 생식 파트에서 많이 다뤄놨는데 그래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코멘트 해놨습니다. 흥분기, 남자로 여자 구분해 보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 흥분기는 발기를 하는 거죠. 발기를 하고 고조기 동안에는 미끈액, 그러니까 망울 요도샘에서 준비를 하고 극치기에서는 사정을 하는 거죠. 최고조의 사정. 사정은
전립선과 요도의 수축, 요도 근육의 수축 한 2, 30초 동안 됩니다. 이 상황에 사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리고 해소기에서는 이제 원래 상태로 발기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흥분기하고 고조기를 통해서 질구가 넓어진다든지 확장이 텐팅 된다든지 루브리케이션이 잘 돼 있고 극치기에서도 똑같이 자궁의 수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 극치기는 질과 자궁의 율동적인 수축 이게 극치기였다. 남자처럼 사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축의 퍼포먼스를 보고 이거는 오르가즘을 느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소기가 있다. 그래서 성반응 단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성의 바깥 생식 기관은요, 대음순, 소음순, 음핵, 클리토리스라고 하는 놈, 그 지리 입구, 큰지러기샘, 뭐 소음순, 대음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남자 생식 기관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의 글랜스에 해당하는 음핵, 이쪽에 이제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고. 남성의 망울요도샘과 같은 거죠. 발토리안 글랜드라고도 얘기하죠. 큰질 어기샘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끈끈이 액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본 거죠. 클리토리스가 되고 큰질 어기샘이 요 밑에 질구 바로 바깥쪽에 질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 두 가지 하고 처음부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성맥에 감염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Sexual Transmitted Disease라고 해서 ST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성병이라고 얘기하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세균성 성맥의 질환으로는 임질이라든지 클라미디아, 매독 같은 것들이 있고 바이러스성으로는 HIV, HSV,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서빅스요는 HPV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생충으로도 오는 것도 있죠. 트리코모나스나 칸디다, 하얗게 백태가 끼는 그런 감염증도 있다는 거죠. 이 섹슈얼 트랜스미티드 디지즈는 결국 관계에 의해서, 성관계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약을, 방광염도 그렇습니다. 이 섹슈얼 트랜스미티드 디지즈도 항생제 조금 써보면 금방 효과가 있거든요. 냉도 적어지고 냄새도 안 나고 이거 이제 괜찮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항생제를 써야 잡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놈이 그렇지 않다면 이 PID로 갑니다. PID는 Pelvic Inflammatory Disease라고 하는데 이건 여성 동지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자궁 내에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자궁 속막, 자궁관, 배 안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PID라고 한다. 그래서 특히 성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결국은 성병 치료, Sexual Transmitted Disease를 치료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PID가 될 수 있다. Pelvic Inflammatory Disease가 될 수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사정을 해서 자궁의 서빅스를 거쳐서 정자가 산 넘고 물 건너 자궁 안에 있던 엔도메트리움을 지나서 이스무스 암뷸라까지 가서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퍼틸라이제이션 돼 있던 놈이 내려와서 자궁에 착상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 거고 또 그 하기 전에 그 배란됐을 때 엠폴리블룸에서 이 배란했던 난자를 갖다가 이렇게 빨아들여 갖고 자궁관에 있어야 암플라에서 임신이 되는 거죠. 수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펠빅 인플라메이터리 디지즈가 있다면 염증이 있으면 조직의 모양이 바뀌어요. 상처가 나면 스카가 생기듯이 똑같습니다. 그 제니탈 올간에서도 인플라메이션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모양이 뒤틀리고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섹슈얼 트랜스미티드 디지즈가 있든 PID가 있든 충분히 항생제를 써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수술도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 뭐 철저한 교육이라고 적어놨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젖샘은 전에도 한번 유죽 분비하는 거하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보시면 옥시토신은 젖 분비를 한다. 프로락틴은 젖 생산을 한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자가검진으로도 충분히 스크리닝이 된다는 얘기고 만져지는 덩어리는 거의 증상 가운데 70%가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월경 직후에 한번 규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만약에 이제 월경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같은 날 실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생식 계통 다 봤습니다. 해부학 마지막까지 이제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쭉 다시 정리해 보면 교접기관이 있고 고환이 있죠. 부고환이 있고 정관이 있고 정낭, 그 다음에 전립선, 전립샘, 망울요도샘 같은 거에서 페니스로 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면체 2개, 요도 해면체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죠. 정낭은 약간 과당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확장시키는 자궁경부를 확장시키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전립선에서 시트르산 그리고 PSA 영양제와 항생제 정도 그래서 방꽃 냄새가 난다. 망울요도샘은 끈끈이 액으로서 귀두와 부드럽게 해준다. 귀두를 미끈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짧고 질구가 있고 안쪽에 서빅스라는 놈이 있죠. 바디가 있고 푼두스라는 유테루스. 안쪽에는 엔도메트리움, 마이오메트리움, 에피메트리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궁관, 관이 있었죠. 인펀디블룸, 암퓰라, 그다음에 이스무스 통해서 있어. 그다음에 이제 난소가 있죠. 난소는 난소인데 그러니까 오바리안 리가먼트하고 라운드 리가먼트 이런 걸로 딱 덮여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난소 주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난포기를 거쳐서 배란 주기가 있고, 황체기를 거쳐서 생리를 한다. 요거는 이제 자궁주기죠. 성장기, 그러니까 증식기를 거쳐서 분비기를 거쳐서 월경기를 통해서 월경을 한다. 그 사이에 있던 호르몬 변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젖샘 분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부학 강의를 했고 원래 순서는 해부학을 먼저 하고 생리학을 하고 병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양리학 해야 되거든요. 2020년 1학기 스케줄 때문에 제가 생리학을 먼저 업로드를 했고 해부학은 약간 뒤에 하다 보니까 이거 했던 내용 또 하나 싶어서 자꾸 강의 동영상 뜨면서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병리학도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할 거고 이제 8월 말 되면 이제 양리학 책이 나오니까 그거 나오고 하면 9월 달에도 뭐 빠른 시간 내에 양리학까지도 한번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경청해 주시고 이게 마지막 강의라서 조금 어설프기도 한데 자주 들어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